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6기 S24배 고교동문전 32강입니다. 12경기 이국 윤영석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2경기는 중동고 대 성동고의 대결입니다. 중동고가 1국 가져갔는데요. 아무래도 에이스 조병철 선수의 공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그 중반전이 승부처였는데 에이스인 조병철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중동고가 1국을 가져갔고요. 네. 이제 그 2국이 이제 중요한데 뭐 2국에서는 성동고에서 아껴두었던 에이스 이제 강영일 선수와 이제 박태준 선수가 출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부터 보고 오시죠. 제16기 S24배 고교 동문전입니다. 32강 본선 토너먼트 3판 2선승제. 1국과 3국은 3인 릴레이 바둑, 2국은 2대2 연기 바둑으로 펼쳐집니다. 예,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요. 1분 미만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다섯직 공제, 2분 미만은 10직 공제,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승 상금 500만 원, 준우승 상금 300만 원입니다. 네, 앞서 11경기에서는 검정고시가 목포고를 꺾고 올라갔고요. 현재 32강 12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성동고 대 중동고의 대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전력이 비슷한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 만큼 뭐 1국도 그렇지만 아주 치열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팀의 승리하는 팀은 이제 검정고시와 대결하게 되는데 검정고시 팀은 우승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 성동고 강영일 그리고 박태준 선수를 언급을 했는데 또 이 중동고에서도 아껴놨던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는 2국의 그 중동고의 오더가 궁금한데 네. 중동고가 이제 2국에서 승부를 걸지. 그러니까 중동고에서는 지금 20대인 김남원 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강의 조합을 내보낸다면 조병철, 김남원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카드를 쓸지. 그러니까 지금 성동고는 이제 누가 나올지 지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강영일 선수와 박준 선수가 이제 출전 가능성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맞아서 중동고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네.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 중동고에 맞서서 또 성동고가 이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과연 어떤 선수들을 내보냈을까요? 대국장으로 가시죠. 네, 지금 두 팀의 오더를 보면 네. 성동고는 이제 강영일, 박태순 뭐 예상했던 오더입니다. 성동고로서는 이 두 선수를 1국에서 아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두 선수를 2, 3국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었고 이제 중동고가 이제 1국을 승리했기 때문에 2국을 어떻게 오더를 낼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제 김남원 선수를 이제 3국에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남원 선수를 2국에 배치한다면 그 파트너를 누구로 하느냐. 정말 중동고에서 2국의 승부를 내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오히려 에이스인 조병철 선수와 김남원 선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중동고는 오히려 조병철 선수보다는 장혁구 선수를 선택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 오더를 보고 상당히 좀 의아했는데 하나 좀 예상을 해보면 장혁구 선수가 페어 바둑을 정말 잘 두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좀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조병철 선수가 기력은 좀 더 강하더라도 또 네. 김남원 선수와의 호흡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성동고에서는 강영일, 박태순 최강의 카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동고에서도 조병철, 김남원 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뭐 100% 이긴다는 그 확신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삼국도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역시 중동고로서도 2국의 김남원, 조병철 카드를 쓰는 것은 큰 모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조병철 선수를 좀 아껴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해 갑니다. 네. 2국을 너무 가볍게 내보내기에는 아쉽고. 그렇죠. 그러니까 2국을 좀 포기한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김남원 선수와 조병철 선수를 아껴두고 3국에 투입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또 2국을 또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아마 김남원 선수를 기용을 한 것 같습니다. 중동고가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전략 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선수 기용을 할 것인지 예측이 되면서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좀 비겨갈지 아니면 정면승부를 할지 지금처럼 중동고는 2국과 3국을 다 대비하는 그런 오더를 좀 냈기 때문에 네. 그런 결정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좀 우아기를 젖혀 이었는데 좀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빠른 타이밍이죠. 네. 지금 초반이고 큰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급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고의 김남원 선수와 장혁구 선수 이 두 선수가 지금 기풍은 좀 상반돼요. 김남원 선수는 전투형이고 장혁구 선수는 이제 실리형. 근데 또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두 선수가 장점이 똑같아요. 김남원 선수는 착수가 빠르다. 네. 그만큼 이제 뭐 속기에 능하다는 것이고 또 장혁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둔다. 네. 근데 장혁구 선수의 단점이 뭐냐면 잘 두다가도 덜컥수를 많이 둔다. 예. 경솔한 수가 가끔 그렇죠. 나오는군요. 사실 빨리 두다 보면은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실수는 줄여야 됩니다. 예. 근데 장혁구 선수가 보면 이렇게 상대방을 잘 맞춰줘요. 예. 그러니까 보통 두다 보면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둑을 두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두다 보면 생각이 다를 경우에 좀 바둑이 정말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장혁구 선수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국을 진행하기 때문에 같이 두는 대국자가 상당히 편안하게 바둑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중동고로서도 장혁구 선수를 기용한 것은 좀 상당히 보면 상당한 좀 결단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남은 선수를 투입하고 파트너로 장혁구 선수를 같이 기용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장혁구 선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혁구 선수가 그에 맞춰서 또 보답을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과연 결과로 보답을 할 수 있을지. 자, 네. 몇 수가 더 놓여졌고 백이 좌변을 다가오자 이렇게 손을 뺐고요. 네, 뭐 지금까지는 네. 뭐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좀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강령일 선수 하면은 뭐 백전노장이잖아요. 큰 승부 경우도 많고 그래서 특히 이런 그 난전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좀 그 힘바둑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강영희 선수와 박태순 선수 상당히 초반 진행만 놓고 보면은 좀 조심스럽게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영희 선수와 박태순 선수가 좀 실력이지만 또 술기가 또 워낙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돌과 돌이 부딪힐 때는 또 이 전투력이 또 상당합니다. 그건 건너가질 못하는데요. 이곳은 그러네요. 지금 흑이 이쪽을 먼저 두면 백이 단수를 쳐서 흑이 잡더라도 지금 돌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의 진행이라면은 백이 이곳을 두고 흑이 끼우고 이런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곳 단수가 선수여서 끊고 지금 이쪽을 단수 친다든지 뒷맛이 나쁜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은 건너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김남원 선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김남원 선수가 이제 13회 대회에 첫 출전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의 중동고 전력은 뭔가 2%좀 부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남원 선수가 가세하면서 전력이 강해졌고요. 그리고 김남원 선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바둑을 잠깐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잠깐 배웠다가 이제 바둑을 그만두고 이제 대학 진학 이후에 바둑을 다시 조금 배웠다고 하는데 그때 대학 때 좀 배워가지고 지금 이 정도 실력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갑자기 아까운 인재가 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초등학교 5학년 때 바둑을 네. 그만두질 않고 바둑을 계속했다면 아마 바둑 역사를 새롭게 쓰지 않았을까 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페이스로 실력이 늘었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기자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 기력으로는 온라인 8단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짧은 시간에 될 수 있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각 학교마다 이제 전력 보강들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로요. 중동고도 이제 김남은 선수가 가세하면서 아주 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흙이 상변 네. 쪽을 들어왔네요. 1국과는 다르게 2국은 속도가 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대국 중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장혁구 선수와 김남은 선수가 상당한 속기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행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성동고 선수들이 더 시간을 안 썼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만큼 성동고 선수도 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누구와 대결하더라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또 여기서 장혁구 선수가 페어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순서를 넘겼어요. 제가 장혁구 선수가 페어 바둑에 정말 잘 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수가 되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뭐 결정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중동고에서는 김남은 선수가 강하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이제 김남은 선수에게 넘기는 겁니다. 본인이 두고 싶은 곳도 있었을 텐데 네. 섬세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특히 페어 바둑에서는 팀 플레이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김남은 선수가 편하죠. 예. 일단 나갔고, 백도 이 상변 쪽, 이제 흙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할지, 지금 큰 자리로 본다면은 이 우변 쪽, 예, 두 칸 전개하는 것도 지금 큰 곳인데, 일단 중요한 곳은 이 흙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마 백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중앙 씌워서 지금 흙을 압박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 흙도를 어떻게 공격을 해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백은 이제 다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큰 곳은 지금 이 우변 쪽이 가장 일감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중동고에서 이국의 김남은 카드를 쓸 줄은 솔직히 예측을 못했습니다. 보통 김남은 선수가 3국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김남은 카드를 쓴다면 오히려 조병철 카드를 같이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 장혁구 선수를 기용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장혁구 선수를 이제 믿고 있다는 것인데, 좀 예상 외에 좀 오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좀 예상 적중률이 높지 않다라고. 예. 제가 이제 이 대국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배현정 캐스터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면 그 예측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제 예측이 많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감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선수들도 상대가 파악을 하기 전에 좀 많이 전략도 바꾸고 이런저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오더가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뭐 각 학교 그 선수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상대의 예측을 또 그걸 또 비틀어서 가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래서 예측과 조금 다른 그런 오더가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흙은 중앙으로 나가기보다는 붙여서 안형을 최대한 넓히는데요. 근데 지금 실전처럼 붙이고 넣은 교환은 좋은 교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체로 보면 상당한 악수거든요. 그리고 그 교환으로 인해서 좌상계 흙돌에 좀 영향을 미치고 뒷맛이 나빠지기 때문에 네. 지금 흙이 중앙으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교환을 했다는 것은 자체에서 빨리 안정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 흙은 이 교환을 했더라도 살지를 못해요. 백이 있고요. 이곳 두더라도 날일자 하게 되면 못 살아 있습니다. 이 두 곳이 맞복이거든요. 그러면 흙이 이 교환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 교환을 했어도 중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굳이
이 좌상계 쪽에 영향을 미치는 악수 교환임에도 불구하고 교환을 했다는 것은 자체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성동고 쪽에서 조금 주도권을 좀 잡은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중동고가 이 이국의 오더는 상당히 좀 위험한 카드를 지금 쓴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3구까지요. 만약 네. 3구까지 가게 된다면. 만약 3국까지 가서 중동고가 승리하더라도 2국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경기 때는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 2국과 3국 어느 한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동고 입장에서는 좀 분산을 시킨 거거든요. 네. 2, 3국에. 그러니까 2, 3국의 베스트가 아닌 좀 분산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확률적으로는 상당한 모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선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변 쪽에서 이제 흑이 안형을 만드니까 백은 바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격을 하더라도 흑이 중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먼저 흑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겁니다. 흑에 대한 공격보다는 이 우변 쪽에 두 칸 전개를 해서 뭔가 이런 곳에서 이득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 상변 쪽 흑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흑에 대한 보강을 강요하는 아마 이런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이 백이 좀 괜찮기 때문에 백도 서둘러서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중앙을 좀 두겠다는 거거든요. 중앙을 둔다면은 찍히나요? 이것을 이제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이쪽 날일자를 해서 지금 백돌이 이곳에 오게 된다면 이 하중앙 쪽 흑의 모양을 좀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돌에 사실 이 백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엷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곳에 대한 좀 보강도 겸하고요. 근데 지금 급한 곳은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이곳입니다, 이곳. 지금 이곳이 흑이 둔 것과 백이 둔 것, 집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흑돌이 오게 된다면 이 상중앙, 흑돌에 대한 또 응원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백이 오게 된다면 지금 이 상변 쪽에서 백이 이곳 날일자리에서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대한 또 갈수가 흑의 입장에서도 필요해집니다. 그만큼 이곳의 가치는 지금 설명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쪽을 갔는데 하변에 백돌이 한 번 더 들어온 만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있는 수 아니면 이곳 굳지 않은 수인데요.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백이 이쪽 있게 되면 흑이 밀고요. 한 번 더 밀까요? 근데 이 진행은 만만치는 않네요. 당장 백이 모양은 좋지는 않지만 잡히지 않는다면 중앙쪽 백돌이 있기 때문에 흑도 좀 불확실한 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곳 민원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흑도 이곳에 대해서 백이 확실한 제압은 없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두더라도 맞고 이곳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김남은 선수가 지금 바로 결행했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대한 보강을 하면 지금 백이 이곳으로 와서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승부를 걸어간 겁니다. 간 것이고 지금 흑이 받질 않았기 때문에 성동고 입장에서는 지금 이곳 이어서 결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흑이 밀어가는 수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흑이 들 수 있는 수가 지금 이곳이 하나 있는데 이곳은 백이 치봤습니다. 치봤고 바로 나와 끊는 것은 백이 호고 쳐서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단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흑은 이 교환을 하고 이곳을 치받아서 백을 응수시킨 이후에 중앙 쪽을 젖혀가는
지금 이 진행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흙은 어느 정도 좀 시달림은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이 이곳 살아옴과 동시에 또 이곳 약점이 지금 생겼습니다. 붙이게 되면 이 호구가 선수이기 때문에 건너간과 동시에 상당한 실리적 이득을 보고 이 흙에 대한 공격을 백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좌중앙 쪽 흙이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흙이 좀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국 장면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보면 이 세 명의 선수는 바둑판에 상당히 좀 근접해가지고 좀 심각한데 장혁구 선수는 조금 몸이 뒤로 제껴져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나 본데요. 바로 반상으로 가까이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지금 바둑은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백이 이 잡혀있던 이 돌이 살아나오면서 이 좌중앙 쪽 흙돌의 생사가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흙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이후가 또 문제인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백이 들여다보고 붙이게 되면 이 호구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곳을 백이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체로도 상당한 백이 이득을 볼 수가 있고 이곳 건너간과 동시에 흙의 안정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지금 흙이 중앙 쪽으로 살아가야 되는 또 부담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백은 흙을 공격해서 어느 정도 좀 이득을 지금 취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견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이곳을 둘 생각이 아니라면. 네. 제가 볼 때는 이곳을 젖혀가고요. 둘 때, 이곳, 이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수 되는 거 아닌가요? 이곳 두면, 이곳 이어서. 두 곳이 맞복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대로 잡히면은 오히려 크게 보태줬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고가 기회를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수가 가능한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다음 장혁구 선수가 잘 맞춰줘야 합니다. 지금 성동구가 지금 큰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장혁구 선수가 이수만 둔다면 지금 기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예요. 평소에 장혁구 선수라면 충분히 지금 볼 수 있는 수고 지금 강영일 선수도 지금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지금 장혁구 선수를 한번 곁눈질로 쳐다봤는데 그 수를 봤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박태순 선수 머리를 극적이는 게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김남훈 선수는 봤어요, 지금. 그 수를 보고.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기회가 왔다, 딱. 그런 표정이고. 근데 장혁구 선수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면 선수 교환을 하면 돼요. 이런 곳에. 그러면 김남훈 선수가, 그렇죠. 와, 돋네요. 김남훈 선수가 긍정의 끄덕임을 보여줬습니다. 끄덕끄덕. 역시 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장혁구 선수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문제는 지금 성동국 위기입니다. 지금 1국을 중동구가 승리를 했고요. 만일 2국마저 중동구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번 대결은 중동구의 승리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 못한 반격을 당하면서 지금 성동구 지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아직 포기를 못했어요. 계속 움직이는데요. 그곳 그냥 잡히는 곳은 백도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먼저 들여다봤고요. 중동구에 정말 예상치 못한 솔직하게 둡니다. 근데 이게 잘 두는 거예요. 장혁구 선수. 근데 장혁구 선수의 표정이 재밌네요. 좀 머쓱할까요? 흐뭇해하는 표정. 그런가요? 근데 페어 바둑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동구에서는 역시 김남원 선수가 그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이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글쎄요, 근데 여기서 왜 생각을 하죠? 어? 어디 보려고요? 반발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흙은 당연히 있겠죠. 여기서 백이 더 이상 두기는 어렵습니다. 받아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다음 또 수순이 그러네요. 근데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를 두기는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거기 그렇진 않네요. 아. 받았습니다. 근데 둘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정말 좀 어렵다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혁선 선수가 결정을 했지만, 정말 좀 중요한 상황이고, 결정이 어렵다면,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가 너무 없군요. 백이 수가 없죠. 지금 성동고 위기인데요. 성동고로서는 1국에서 강영일 선수와 박지현 선수를 다 아꼈습니다. 그것은 2국에 기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1국은 지더라도 2, 3국에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예상과 다르게 지금 2국에서 좀 유리하게 진행되다가 예상치 못한 지금 반격을 당하면서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네. 흔들어 봅니다. 이것은 가만히 이제 이어두면 되죠. 예, 이어두면 당장은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박태순 선수도 지금 이 흙의 반발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성동구의 두 선수가 상당히 그거 두네요. 네. 이미 그 전에 먹여쳤을 때 손해를 봤으니까 여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자리였고요. 장영권 선수가 좀 멋쩍은 웃음을 좀 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쓸 데가 없습니다. 선수 활용할 데가 없어요. 근데 백이 뭔가 좀 이 하변 쪽에서 입은 손실을 좀 만회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둑은 그러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기존에 백이 좀 리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근데 상변 쪽이 뭔가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두고요. 팬 것 같습니다. 수가 났네요. 흙이 나가도 수가 거의 안 느는군요. 네, 지금 백이 찝으면 수가 났습니다. 네. 패입니다. 패면은 얘기가 다른데요. 다시 재역전입니다. 패가 된다면. 지금 백이 이거 구자를 했을 때, 뒷맛이 나쁜 곳이었네요, 이곳이. 강영일 선수는 미리 보고 있었던 거군요. 그러면 흙이 영수를 잘못했습니다. 네. 이거 단수 치고, 이거 둘 때 막았어야 되는 거 같네요, 그러면. 이런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패가 됐습니다. 역시 성동구의 강영일 선수, 박태준 선수, 백전도장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거든요. 예. 흙의 약점을 놓치지 않고, 지금 그곳 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단수 치면 패예요. 이것 두면 패입니다. 충분히 볼 수 있는 수고요. 지금 중동고로서는 정말 거의 다 잡았던 바둑이었는데, 네. 그거 수가 나면서 바둑은 다시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다시 좀 재역전이 된 것 같아요. 패가 나면
상변 흙도 아직 못 살아있는 상태에서 팩감 부족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좌상기가 네.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흙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좌상기를 대체할 만한 그만한 팩감이 좀 잘 보이질 않거든요. 정말 중동고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잘 대처를 할지. 근데 폐가 벌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흙에게는 이제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제 웬만한 폐감은 흙이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산기가 워낙 큽니다. 그리고 반이라도 살려달라고 예. 하는데요. 글쎄요. 백이 과연 타협을 택할지. 이것은 백이 꽃놀이 패기 때문에 사실 백이 패를 해소해도 백이 우세합니다. 예.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박태준 선수 그냥 살려지질 않네요. 팩감은 많다는 거죠. 백은 뭐 이런 쪽에 뭐 확실한 팩감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 하변 쪽에 팩감도 있고요. 팩감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팩감을 쓸 때 이제 요령을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패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팩감을 쓸 때는 손해가 되지 않는 팩감부터 먼저 써야 됩니다. 보통 네. 기력이 약하신 분들이 패를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패를 이기는 것만 생각하다 좀 손해되는 팩감을 많이 쓰게 되고 결국 패를 이겼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패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요령은 손해 팩감을 쓰지 않고 손해되지 않는 팩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강영일 선수도 지금 이곳 팩감을 먼저 쓴 것입니다. 이것은 백이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가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고요. 예. 자, 지금은 뭐 흙은 손해 팩감이 문제가 아니라 팩감이 성립되는 곳도 찾기가 힘들어서요. 맞습니다. 예. 지금 흙이 네. 좌상기 쪽에 이 흙이 잡히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면 이 하변 쪽, 이 백을 잡는 팩감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붓으로 확실히 제압을 가능할지. 왜냐하면 백이 이런 곳이 선수거든요. 이런 곳이 선수라면 이런 식의 그 안형을 만드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과연 붓으로 완벽하게 이 백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 짧은 시간 안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백이 잡으면 됩니다. 이거 잡아도 유리한데 그냥 쉽게 살려지질 않네요. 글쎄요, 백이 사실 이런 교환은 하고 싶지 않은데 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곳까지요. 이렇게까지요? 그것은 악수인데요. 그것은 반대쪽, 흙이 막은 쪽을 백이 호구 쳐서 팩감을 쓸 수가 있고 그 팩감으로 인해서 안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로는 상당한 악수입니다. 다시 한번 연결하자는 팩감을 썼습니다. 백도 손해를 본 만큼 계속 욕심이 날 것 같은데요. 과연 받아줄까요? 잠시 후에 실전으로 확인하시죠. 자, 역시 연결해 주지 않았죠. 예. 네. 최강으로 백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은 팩감이 지금 많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것도 팩감이 되는 자리죠. 흙이 손을 빼게 되면은 흙도 손을 뺄 수도 있겠는데요. 가능한가요? 백이 이곳 두게 되면 찝고요. 이곳 둘 때 먹여칩니다.
단수 치고 때려내고 이렇게 둬서 아, 이 정도면 안 받을만 했는데요. 이 정도면 흙이 네. 선방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손 빼면 있는 수로 인해서 이 두 곳이 맞보기 때문에 한번 받은 이상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진행이 흑의 입장에서는 좀 최선의 진행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아 근데 백이 이 수가 있네요.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아니라 백이 쪽을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고 이쪽 두면 이어서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정수로 받은 거군요. 예, 흑은 네. 응수가 필요했던 자리고요. 이건 위험한, 아, 그렇죠. 이건 되는군요. 일구 있기 때문에. 근데 집으로는 상당한 손해입니다. 네, 지금 뭐 패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패를 이어 나갑니다. 예. 근데 패감을 쓸 거라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이쪽을 잡아서 먼저 손해를 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먹여쳐서 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흑은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거 씌워서 백이 패를 해소하고 이 백을 잡아서 바꿔치기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환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백도 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하변의 백도 악수를 워낙 많이 둬놔서 네. 위험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흑도 결과적으로는 좀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균형이 무너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바꿔치기가 된다면. 네, 흑도 둘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흑이 어떻게 두 수를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정도면 무난하고요. 아니면 두 수를 둔다고 했을 때 뭐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요렇게. 요렇게나 네. 요렇게. 예. 뭐 이 정도가 무난하겠네요. 구자나 날일자. 이렇게 두면 백은 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붙이는 수가 있어서. 그러면 백이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 좀 장기전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수순이 그렇게 어려운 수순이 아닙니다. 아, 지금 장윤구 선수가 둘 차례거든요. 네. 지금 패감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런데 지금 선수 될 만한 것도 지금 잘 보이질 않아요. 글쎄요. 근데 장윤구 선수 정도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순이거든요. 요렇게 두 수. 그리고 흑이 둔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이 수밖에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한 칸 더 갔습니다. 그것도 뭐 둘 수 있어요. 이렇게 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것인데 요것은 이제 중앙 쪽에 선수 덮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고요. 예, 뭐 이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착수했습니다. 예, 지금 성동고로서는 정말 큰 위기였었는데 조금 한시름 났습니다. 그냥 못을 박았네요.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될 네. 거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칸 띄고 요수가 좀 나왔습니다. 예. 살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뭐 살릴 수 없는 돌인데 네. 박태순 선수는 한번 뭐 응수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백이 뭐 이런 쪽 삭감을 온다든지 이런 쪽 왔을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응수를 물어본 거죠. 그렇다면 백이 이제 삭감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흑이 못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이 이쪽을 어깨 짚고 붙여간다면 흑이 가일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돌이 온다면 이 날일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중앙 쪽에 뭐 이런 쪽에 교환도 가능하고 그러면 백은 흑 모양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모양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건 아니에요. 버릴 생각이 없군요. 그거는 강영일 선수의 욕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둑이 불리하다면 백은 이런 선택을 해야죠. 근데 형세가 유리한 백의 입장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좀 무모하다고 볼 수 있죠. 이거 두면 자체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나오더라도 이것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두려고 그러죠? 이거 두면, 그러니까 백이 막아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자리였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이 왜 안 되냐면요. 이것 두더라도 이쪽을 막고 흙이 끊습니다. 그럼 백이 쪽 둬야죠. 흙이 단수 치고 있고 찌릅니다. 그럼 백이 있게 되죠. 그럼 흙이 쪽 집을 없애게 되면 백이 흙 석점을 잡더라도 한 집에 불과해요. 그러면 백이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행이 된다면 바둑은 다시 역전이에요. 근데 장윤코 선수가 이 받은 것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백이 흑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네요. 지금은 백은 뭐 이곳 젖혀가고 끊어온다면 이렇게 바꿔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충분히 빵따냄 주면서 이것도 되고 네. 젖혀가도 되고요. 이 정도 충분하거든요. 성동고의 그 무리수를 중동고가 응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영일 선수가 지금 형세를 비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학이 내주면 네. 부족하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해보면 강영일 선수의 생각을 이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과 이곳의 바꿔치기는 좀 비슷하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백이 잡혔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세는 지금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변 쪽과 이 좌장기 쪽의 바꿔치기는 백이 상당한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곳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형세는 백이 유리하거든요. 그렇다면 형세가 유리한 백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쉽게 갔으면 되는데 지금 이 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강영일 선수가 강하게 두니까 박태순 선수도 지금 형세가 불리하구나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형세가 불리한 중동고는 오히려 놓치고 있고 형세가 유리한 성동고가 오히려 더 계속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차단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건 백이 처리가 너무 잘 됐는데요. 이건 뭐 말이 안 쉽게 되는 처리를 하네요. 말이 안 되는 결과예요. 이건 뭐 흑이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백이 대성공을 했어요. 제가 장혁구 선수 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실수가 나오고 있고 좀 과감하게 둬야 할 장면에서 좀 너무 안전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세가 유리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형세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놓쳤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건 백이 너무 잘 됐어요. 만일 이 바둑을 중동고가 패하게 된다면 아쉬움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만일 3구까지 네. 가게 된다면 중동고 입장에서는 김남은 카드를 2국에 썼기 때문에 못 나오죠. 3구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중동고는 만일 2국에 패하게 된다면 그 여파가 3구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고 강영일 선수와 박태현 선수 역시 백전노장답네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시간 공제 3분 전입니다. 상대를 흔들었고 결국 다시 바둑을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흙을 끊어서 더 차이를 벌려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정타인데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날일자면은 흙이 잡혀 있다고. 네. 근데 성동고의 강영일 선수와 박태현 선수 욕심이 너무 많으시네요. 지금 이 우변 쪽에서 백이 네. 큰 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냥 쉽게 두면 이 바둑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좀 의아한 게
형세를 상당히 그 전에 비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둔다는 것은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이 많이 유리하다면 쉽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둔다는 것은 그 전의 형세에 좀 불리하다고, 많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 흙은 뭐 어떻게 빠져나오고 있는데 상변의 흙 대마가 문제입니다. 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붙여서 두면 가장 안전하고요. 네. 지금 성동구가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날일자 하게 되면은 이 흙은 잡습니다. 잡는데 흙이 치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 우변 쪽 백이 잡히는데 이곳 실리도 상당하거든요. 이 수는 노련한 수예요. 예. 흙이 이 아래쪽으로 받을지 먼저 물어보는 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죠? 끊기는 행마인데요. 네. 이것도 위험한 수예요. 왜냐하면 흙이 이렇게 치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동구는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흙에게 반발을 당해서 한번 큰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 수도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수입니다. 쉽게 두면 되는 장면에서. 자, 여기서 멈추면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멈춰야죠. 예, 아니다 싶으면 멈추고 다시 길을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형세 판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성동구 선수들이 확실히 우세다라는 확신을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형세는 되게 많이 유리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후수 잡아서 흙이 상변까지 살리면 이런 백도 장담 못하죠. 네, 그러니까 백은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네. 두 가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붙여서 두는 수와 이 날일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뭐 백의 우세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잡아두었고요. 시간 공제 3분 전입니다. 이곳은 백이 이렇게 두면 살릴 수는 있지만 흙이 나오게 되고 백이 연결할 때 날일자에서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백은 이렇게 두면 돼요. 이거 두고 흙이 이거 잡으면 뭐 이런 교환을 다 하고요. 이렇게 두든지 뭐 이렇게 둬서 다 교환이 된다고 가정하고 이거 날일자에서 잡으면 됩니다. 정말 그칠 생각이 없군요. 제가 볼 때 네. 지금 형세 판단에 큰 그러니까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변 백돌이 움직이면서 크게 잡히니까 여기서 망했다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교환은 엄청난 네. 악수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흙이 단수치고요.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최대한 지금 활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수상전은 흙이 빠릅니다. 네. 빠르지만 백은 이 돌들을 최대한 지금 이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포인트를 벗어나나요? 이곳은 안 둬도 되는 자리인데 뒀습니다, 지금. 이건 안 되는 수예요. 더더욱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두더라도 날일자 하게 되면 잡혀있는 돌인데 지금 장혁 선수가 이 안 돼도 되는, 그러니까 한 수를 그냥 놀았습니다, 지금. 백 공제 2분 전입니다. 지금 중동고로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지금 막으면 자체로 빅인 것 같거든. 빅도 아니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뭡니까? 이렇게 되면 다 잡겠다는 건가요? 다 잡겠다는 건데. 네. 끊어놓고
빅이 되면 중앙이 저절로 잡히니까 글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예전에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 박내기 많이 두잖아요. 아, 네. 박내기 두면 이제 그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이기는 게 좀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성동구의 강현 선수, 박재현 선수는 지금 이 박내기를 지금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대한 지금 많이 이기기 위해서 그 바이브가 있네요. 지금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변 수상전이 아니라 또 중앙의 수상전도 보고 있는 것 같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우변 쪽은 빅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체로. 지금 수상전을 해보면요. 흑이 옷을 들어갈 수가 공제 없거든요. 1번 들어둬야 되는데 전입니다. 빅입니다. 네. 지금 빅이고 결국 이 흑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백이 날일자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런 표현을 들어서 그런데 박내기예요, 박내기. 지금 근데 결국 백이 원하는 대로 된 거네요. 너무 잘 됐죠, 백이. 네. 우변도 살렸고 예. 마지막 마무리 상변까지 지금 집 차이가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뭐 우변이라도 잡아야 개가를 맞출 수 있을 텐데요. 흑 5집 공제입니다. 중동고가 먼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5줄 공제 받았고요. 그런데 백이 이렇게 많은 이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흑이 기회가 정말 많았던 바둑인 것 같아요. 이 바둑. 구수 뭔가요? 지금 김남원 선수가 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남원 선수가 뭐 착각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곳은 이곳 백이 나와 있기 때문에 흑이 이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수인데요. 그러니까 이곳 두더라도 패가 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요. 패가 그러니까 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빅이 되는 데는 변함이 없는데 집으로 손해죠. 이게 또 뭡니까? 백이 이곳 두게 되면 백의 꽃놀이 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수 모두 다 못 보고 있네요. 네. 그리고 백이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선수로 비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좀 실수가 많습니다. 서로 대마가 얽히고 패가 나고 하니까 예. 수읽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5집 같고요. 공제입니다. 자, 송동고도 첫 번째 시간 흑 공제를 10집 받았습니다. 공제입니다. 네, 지금 집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상변 쪽 흙이 그대로 잡혔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중동부는 너무 아쉬워요. 이 바둑 진다면.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백이 이곳 젖혀서 는수가 무리수였기 때문에 이거 구자를 했으면 바둑 끝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 처리에서도 백의 무리수가 계속 나왔는데 그 무리수를 응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네요. 처음부터 봉쇄해서 잡았다면 달라진 건 지금 상변만 내어준 꼴이 됐거든요. 그렇죠. 상변 내어주고 네. 이 우변 쪽 실리가 다 없어졌잖아요. 흑의 실리가. 지금 이제 이곳이 남아 있고요. 예,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예,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네, 김남원 선수 지금 패배를 알고 있겠죠. 예, 좀 괴로워하는 모습인데요.
가능하죠. 정말 성동고 정말 이번 이국은 용궁 갔다 왔습니다. 다 줬어요. 네, 지금은 이제 주장이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네. 주장이 이제 한 사람이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공배도 없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주장분께서 혼자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하고 있었지. 자, 백이 반면으로 29집 아닌가요? 여기서 내가 29집의 시간까지 5집을 그렇군요.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40집 40집 반승입니다. 예, 페널티 5집이 있군요. 젖히는 수가 있잖아. 네, 차이가 제법 많이 났네요. 대마를 많이 잡으면서 성동고가 많은 집을 남겼습니다. 기회가 많았던 만큼 아쉬운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32강 12경기 2국이었습니다. 중동고 그리고 성동고 1대1 스코어가 됐습니다. 네, 중동고가 좀 모험으로 이 카드를 걸었는데 네. 결국 실패로 끝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바둑은 중동고가 이길 수 있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고요. 또 반대로 성동고 선수들이 좀 실수가 많이 좀 나왔던 그런 바둑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좀 성동고의 행운의 또 승리였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중동고로서는 두고두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1국을 먼저 가져갔었던 중동고가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3국은 또 다른 오더를 내야 될 텐데요. 전략을 바꿨을까요? 3국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